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예결위 소위는 23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까지 열렸고요. 오늘은 한 번 더 예결위 소위가 열립니다. 여러가지 안을 놓고 현재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을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겠지만 선불형이나 충전식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는 현금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선불형이나 충전식 카드, 그러니까 당초 정부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먼저 제가 어제 정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아프면 쉬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한시생활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것 지급하는 방법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이 워낙 문의가 많이 와서 정확하게 좀 알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고요. 네. 아직 국회 의결 전인 내용이라서 확정된 내용으로 안내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네, 지금 현재 예. 논의 중인 사항이라서요. 현금 지원은 아니어서 어떻게 현금 지원 외에 저희가 따로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 논의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어서 안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금 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좀 알 수가 있나요? 일단 현금성 사업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고요. 전체 추경예산 다른 소관 부처들하고 달리 보건복지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당 내용은 저희가 확정이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는 드릴 예정인데요. 네네. 어쨌든 코로나 기간 중에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의 의미라서 네.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현금은 일단 한번 지원이 되면 사용 관리라든지 또 사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네네. 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본회의가 통과되면 바로 3일 이후부터 지급 시작하겠다. 네네. 그러면 빠르면 5월 말 지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지급 방법을 이렇게 선불형 카드나 충전식 카드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선별하는 데도 시간 걸릴 거고 또 카드 회사 제작하는 데도 시간 걸릴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명칭 자체가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인데 한 7월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긴급한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다른 분들은 모두 현금을 받는데요. 만약에 여기 저소득층만 이 카드를 통해서 주게 되면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다. 저 사람은 저소득층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효과도 생기고 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차별받는 거 아니냐. 네네. 복지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건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에서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 외부에 확정된 내용으로 이렇게 전화로 안내드릴 만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내용을 놓치고 통과하면 집행 방법에 대해서 네. 복지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간다 이거잖아요. 네, 아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안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게 알려주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이 내용 들으시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을 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짜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한번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난해 7월, 8월 정도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방식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등록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 현재 받고 있는 급여 통장을 통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원래 받던 방식대로 그대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입금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을 대비해서 가구수당 지원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지급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가 40만원이고요.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산술적으로 나누게 되면 4인 가구 100만원이니까 1인 가구는 25만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분기에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에 따르는 기준 생활 물가지수 인상률, 이것에다가 추가 부담액 월 34,000원까지 고려해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매우 복잡하게 짜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 예산 자체를 다시 짜야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이렇게 가구 형태가 현재는 같은 가구로 묶여져 있지만 실제 형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건드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짤 때 다른 지원금처럼,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이런 지원금들처럼 짰다면 현금으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었지만, 한시생활지원사업, 이것은 물가 상승에 따르는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생활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되는 저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저소득층의 부담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다 보니 많이 복잡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런 내용은 한 번 더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의 논란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600만 원은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 300만 원까지 지원하자.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자라고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3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 그리고 여당의 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면 오를 수도 있다 판단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이 논의가 빨리 결론을 내야 최종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내용이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이냐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